안녕하십니까. 과학을 위한 철학 번외편으로 과학을 위한 철학은 철학 컨텐츠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과학 컨텐츠에서 가까울 것 같아가지고 번외편으로 또 지금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거를 갑자기 노동으로 할퇴하자 이렇게 해서 태양이 이렇게 황금빛 노란색 빛을 내면서 빛나죠. 그 태양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막 보고 있는, 우리가 이 번외편을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 보고 있는 고대의 그리스라든지, 일단 고대 그리스 정도까지밖에 안 찍었으니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고대의 자연 철학자들, 제가 과학을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 철학자들 위주로 주로 보고 있는데, 이 자연 과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현대 과학이랑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죠. 이를테면은 메커니즘, 또 뭐 어떤 시약, 종자, 또 아포리오리, 또 아포리아, 과학 탐구의 어떤 방법, 그리고 탐구 정신, 그리고 분석적 사고, 가지적인 것,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현대 과학에도 이제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쭉쭉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태양이 저렇게 빛나는 이유를, 태양에 대해서 그 고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철학자들 중에서도 얘기한 분들이 계시죠. 처음 제가 그 철학자 처음으로 지금 한 게 누구였죠? 탈레스였죠. 탈레스는 저거 그냥 불덩어리다. 또 아낙사우라스도 저거 불덩어리인데, 근데 이제 두 분 다 불경죄로 고초를 당했죠. 특히 아낙사우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식이 이 황금기 그 근처 분이에요. 후기 자연철학자라고도 하거든요. 후기 자연철학자. 페리클레스하고 관련이 있고, 페리클레스가 이제 도망가게 막 이렇게 해주고 막 하고 그 반대파로부터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페리클레스가 오래 집권했어요. 원래는 거기에 딱 정년제가 딱 있어가지고 그리스 특유의 탁탁탁탁 1년씩 끊어서 하고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게 있는데, 페리클레스는 실제로 그런데 가장 기여도 많이 했지만은 또 스스로 굉장히 장기적 집권도 했어요. 이제 상황과 관련이 있죠. 전쟁이라고 하는. 근데 좀 앞쪽에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했네. 근데 지금 과학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불덩어리가 맞죠. 근데 고대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모형이랑 지금 모형이랑 같죠. 근데 왜 불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는 이제 못 나갔죠. 그때는 이제 왜 불경제가 되냐면은 사원소설 원래 있었던 거, 엠페도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원소설이 이제 질적으로 한번 비약을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제가
조금 간단하게 딴 데에서 했던 거라도 좀 얘기를 하면은 더 아프리오하게, 아프리오라고 하는 거는 길이 없다라는 거거든. 노답이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계속 아프리오가 만나. 학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계속 아프리오가 만나. 거기를 끝까지 가는 게 학문이야. 철학이고. 근데 이 태양이 네 가지 원소, 지수화풍이랑 다른 제5원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5원소. 다른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5원소가 계속, 뭐, 아리스토텔레스 제5원소 유명하죠? 에테르. 에테르가 이렇게 천구 운동이 굉장히 이제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동그랗게 도는 게 깨지지 않는 영원불변한 어떤 운동. 그리고 제우 원소는 영화에서도 나오고 또 현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특히나 뭐 중력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기력적인 반응이 없고 그런 특이한 그런 거죠. 그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죠. 있었는데 그때 이게 지금 고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2000년 동안 그랬어요. 2000년 동안. 태양은 좀 다르다. 태양. 이집트의 신도 원래 라잖아요. 라. 태양신. 태양은 그래서 돌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면은 불경죄가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태양은 뭐 수소하고 헬륨하고 막 그런 거 불덩어리죠. 근데 왜 노랗게 보이느냐? 황금빛으로 타오르는 불덩어리. 이제 그것도 이제 보면은 거의 2000년 동안 제5원소 가지고 설명이 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근대가 오면서 그 이후에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태양이 별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별이 그 이전까지는 별은 천구는 그래서 천구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나누거든요. 그리스의 대부분의 그 사상가들이, 자연철학자들이 천구는 너무 완전한 운동을 해. 늘 동그란 원이 원 운동을 해. 구가 원 운동을 해. 근데 그렇지 않은 별들에 대한 관측도 이제 그때 관측이 이제 쌓이니까 드디어 경험론과 이 합리론이 만나면서 자연과학이 막 태동을 하니까 이를테면 막 초신성 같은 거는 별인데 확 밝아졌다가 갑자기 그냥 그 밝기가 변하잖아요. 별조차 영원불변한 게 아닌 거야. 영원불변.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원불변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게 정신으로 보면 푸시케나 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푸시케 하면 영원불변 쪽에서 가깝고 이성이라고 보면 돼. 누스 하면 정신이면서 디바인한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어쨌든 간에 좀 더 디바인한 뭐로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 별이고 똑같은 별이고 게다가 왜 저런 색깔을 내지? 근데 이후에 실험을 했더니 5500도 정도가 되면은 딱 저 색깔이 나와. 그래서 저게 지금 불타고 있구나. 5500도로 불덩어리가 많네. 옛날에 탈레스나 아낙소그라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아나사우루스는 다른 태양에 반사된 그 빛을 내뿜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막 추론한 거지, 그때 당시로서. 진짜 대단한 자연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한 실험이나 관측이랑 아직 결부가 좀 덜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시적인 것보다는 가치적인 걸로 계속 하나하나씩 질서를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근현대로 오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탐구가 막 이어져요. 왜 저렇게 탈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핵분열이라고 생각했어요. 핵분열. 우리가 이제 그 원자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도 이제 뭐 데모크리토스니 뭐 사원소린이 다 했지만은, 그런 걸 이해하다 보니까는 그것도 쪼개지네. 원래 안 쪼개지는 게 그 원자론의 그 기반인데 쪼개지면은 핵분열을 하면은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거지. 그걸로 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렇게 멀리 있어도 가시적, 가지적 두 방법을 다 쓰면서 이제 자연 과학을 하는 건데, 스펙트럼을 보면은 저 별에 뭐가 있는지가 아는데, 저 별의 중앙부에 방사능 물질이 없어. 방사성 그 물질이 있어야 분열을 해서 타오를 텐데, 수소하고 헬륨이 안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꽉 뭉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면은, 근데 이런 현대적인 설명도 이제 보면은 엠페도 클라스의 사원소설이나 이런 게 지수화풍 요 네 개를 환원시키지 않고 그걸로 둔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그 화학적인, 물리화학적인 그런 방식의 시작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그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답이야. 길이가 갑자기 끊겨. 또 들어가야 돼. 또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탐구를 계속 해나갔던 분인데, 우리가 태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수소랑 헬륨만 있는데 핵 분열은 아니겠네. 그래서 보니까 핵융합인 거야. 핵융합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반발력이 너무 크니까. 더하기 빼기의 반발력이 너무 더하기랑 더하기끼리의 반발력이 너무 크잖아요. 더하기 빼기는 이렇게 묶고. 근데 태양은 제가 전에 말했듯이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별 중에서는. 그럼에도 그 중심은 중력이 대단해. 중력은 전자기력, 양력, 강력에 비해서 되게 미미하거든요. 미미한데, 그러나 중력이 덩치가 크고 질량이 크고 하면 할수록 그래도 더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좀 고전적인 설명으로 한다면, 아인슈타인적인 설명으로 한다고 하면은 시공간의 곡률이겠지만은 쫙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핵끼리의 반발력을 이겨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수소가 4개의 핵이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 핵융합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압력차가 안쪽에 이 4핵의 중심부랑 바깥쪽이랑 압력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수소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이, 지금 50억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야 돼요. 원래 연소를 한다면은 처음이랑 뒤랑 연료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태양은 상대적으로는 거의 일정하게 50억 년, 그리고 앞으로도 50억 년 거의 일정하게
거의 일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막 차이 엄청 나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일정하게 그 핵 분열이 아닌 융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핵 융합은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온 게 질량 보존의 법칙. 보존의 법칙. 파르메니데스 할 때 뭔가 하나의 통으로 하나의 개로 본다고 하는 거. 하나의 개로. 파르메니데스뿐 아니라 엘레 아파 전체가 그렇죠. 크스네르파네스, 파르메니데스, 제논. 진공은 없다. 운동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개로 본다. 근데 이제 그 개 안에 사실 여러 가지의 그 불변하는 입자들이 있다라고 쳤을 때는 수소나 헬륨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불변한다고 이제 보는 그 입자 중에 하나라면서 그리스적인 생각으로. 그랬을 때는 걔들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엠페도클레스의 그 생각처럼 얘들 성격은 안 바뀌고,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처럼 이 안에 보존의 법칙이 있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안에서 정합적이어야 돼. 실제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실험을 통해서 그때 당시 관측을 통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나중에 깨지지만 그 깨진 거 가지고 지금 저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핵이 되기가 해서 헬륨이 될 때 질량 손실이 있어. 미세한 질량 손실인데 그 미세한 질량 손실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가. 그러니까 고대에 그 생각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 있죠. 그런 개념들이 허술하게 이렇게 제가 막 20살 이때 20대 초 이렇게 볼 때는 처음 해볼 때는 허술하게 느껴지면서도 흥미롭게 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하이젠베르그도 그 고전을 보고 이렇게 막 그 사유를 펼치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맞는 말들도 있거든 진짜로. 아니, 맞는 말이라기보다 참신한 발상이나 틀도 있거든. 그게 사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깨진 건지 모르지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성립이 여전히 하는 거야. 성립을. E는 mc 스퀘어니까는 정확히 그 질량이 빠져나간 만큼 에너지. 그게 바로 저 태양이라는 거죠. 5500도로 활활 금빛으로 타오르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간접 증명이 되는 게 중성미자까지 와요. 중성미자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 태양과 관련해서만 설명을 하자면은 중성미자는 이제 원래 베타 붕괴랑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내가 전에 했던 걸로만 얘기하자면은 또 하나는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어. 전하가 없는 좀 특이한 그 입자예요. 근데 그게 검출이 돼요, 실제로. 그게 이제 저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의 부산물로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것도 뭐 얘기가 많죠. 원래는 타키온 실험을 하다가 실험 설계가 좀 잘못되면은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가지고 타키온 아닌가 했는데 그렇진 않고, 타키온은 간접 증명으로도 아직까지 된 적이 없어요. 타디온에 속한다. 빛보다 빠른 게 타키온, 빛보다 느린 게 타디온이거든요, 입자 중에서. 근데 이제 묘한 거예요. 광자라든지 이런 거랑 비슷하게 얘는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이기도 하고, 얘는 거의 질량이 0이기도 하고, 알 듯 말 듯 모를 듯 알 듯한 얘기죠. 근데 이건 제 거 많이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가벼운 입자이면서 진동을 가지고 있다, 이 의미죠. 질량이 거의 0이다. 질량이 없지. 그러나 진동하고 있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태양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설명 틀로는 수소가 핵 융합을 해서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100억 년 동안 되는 그 한 복판에 우리가 지금 태양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고대 사람들도 우리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본 거야 사실. 한 복판에. 그래서 눈 밝은 사람들은 저거 불덩인데, 분명히 불덩인데 어떤 틀로 설명을 할까 막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 다 어떻게 보면 동시대의 사피엔스들이지. 근대에 와서는 조금 더 관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그 결합되는 정신, 논리와 결합되는 자연 철학적인 논리와 실험, 경험론과 가지적인 거를 그 중시했던 거랑 가시적인 거를 한번 활용하자 했던 그리스의 후기에 나타났던 결합이 되면서 실험을 해보니까는 여러 가지 맞아떨어지네. 온도도 알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원소도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반응까지도 우리가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지금 태양을 이해하게 된 거죠. 번외편으로 한번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